자,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미반도체는 현재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넥스트 쪽에 이 넥스트에는 거래량 제한 룰이 있죠. 그래서 이 15% 룰에 따라서 이 거래량이 넥스트에서 코스피 쪽을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는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일단 사실상 올해는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제한 규정을 좀 완화해서 30%까지로 늘리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간단히 생각하면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선 회사가 이름 좀 있고 좀 알만한 이름에다가 주가가 불 좀 나게, 좀 불타는 흐름 나오게 되면 다 거래가 넥스트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이 후성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이 이게 최근에 2차전지 올라오면서 후성 불타서 올라 들어오자 바로 넥스트에서 거래 정지돼 버린 이런 기업들이 되고요. 이 한미반도체는 어저께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 좋지 않은 대신에 내년도에 이제 YTC 본더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게 나왔냐라고 하면, 앞서서 지금 테크행이 이런 실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테크행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도 올랐었어요. 테크행의 경우는 여기 경우들 지금 매출도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이익도 영업이익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추정치, 그러니까 추정치 하회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 안 좋고 어저께 또 반도체 조정도 받았고, 오늘도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 뉴스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보실 텐데, 우리 메이저들이 늘상 그렇습니다만, 자, 요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쪽의 동향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 한미 반도체를 하향시켜버린 거는 외국인들이고요. 요거 하향 의견을 내는 것도 외국인이고, 어제 팔은 것도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게 뭐가 얘기하냐? 한미 반도체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TC 본더 납품받을 가능성. 그래서 앞쪽에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설이 그런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요게 이제 설이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납품 성사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마이크론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이것도 설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요건 이제 설일 뿐이에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일단 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배제된다는 건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크론이 그렇게 처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장의 우려. 자, 이러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긴 가요.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게 종목들,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을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요거 다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서 아도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SNS텍이라든가 이런 거.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는 겨. 이오테크닉스 어저께 18%, 19%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로 올라 들어왔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걸 가리지 않고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리지 않고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기업의 숫자가 아주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반도체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서 종종 제가 어제도 지금 종목 분석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원래 삼성전자의 1차 핵심 벤더 회사였습니다만 24년 전에 이재용의 반도체 소부장 자급화 계획을 전면으로 들이받고,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정면으로 들어받고 난 뒤에 삼성전자에서 잘리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
대신에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로 납품 뚫고 중국으로 뚫어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던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재용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뒤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에 그 삼성전자가 그때 24년 전에 반도체 장비를 자급화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내세웠다가 뒤로 계속 미뤄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 했죠. 결국 한다 이겁니다. 의지 한국인. 그 결국에 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죠. 세메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세메스. 그래서 이 세메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삼성자 회사였잖아요. 이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연매출 3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장비업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메스하고 중복이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24년대 반도체 소부장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던 그게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종목에. 그래서 이 세메스 같은 경우가 지금 뭘 하느냐면 세정, 그다음에 에처, 그다음에 포토트랙, 반도체 물류 자동화, OLED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 저 밑에 있죠. 후공정 장비, 본더, 프로버, 테스트 핸들러. 여기 있습니다. 이 테스트 핸들러. 이 테스트 핸들러 이슈를 가지고 최근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세메스가 밀고 들어와 버리면 말짱 꽝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4년 전서부터 시작된 그게 줄기를 타고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삼바 같은 경우에 삼성이 바이오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2000년 시작되자마자 DJ 정권 때 바이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에 화답해서 나왔던 게 삼성그룹의 바이오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한 거나 한참 더 뒤에 등장을 했죠.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우리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도체 교차 수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교차 수주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죠. 서로 경쟁사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을 싹쓸이하고 나온 don에 삼성전자는 죽을 쓰면서 밑바닥에서 한참 동안 떡바닥에서 헤매던 거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매는 이런 흐름들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디스플레이 장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둘 다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교차 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차 수주가 나온 게 그렇게 이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차 수주의 1호 기업들 같은 경우들 이게 쭉 얘기를 드렸었죠. 아주 옛날에 지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입니다만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DMS 같은 경우 이 옛날 종목입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1호를 다투고 이렇게 갑자기 신화인터텍이 1호였던 것 같은데요. 교차 수주의 1호. 자, 이런 회사들 과거에 옛날에 날려주던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교차 수주에 1호를 다졌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누가 뚫고 들어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 기술력을 가지고 해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진입 장벽을 친 기업들 같은 경우에나 얘네가 아니면 이 공장이 안 돌아가. 앞서 어제 나왔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95%라고 얘기되어 있죠. 95%의 숫자를 찍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아도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교차 수주권이 발휘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LG 디스플레이만 삼성전자만 하고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되고 혹은 LG 디스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세메스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인가 공매도 때리기라고 이제 때리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외국계 쪽에서 공매도 때리겠다고 작정을 한 케이스가 되죠. 그럼 이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저 세메스의 존재를 얘들은 모르고 있었냐 이거야. 이 세메스의 존재를 외국이나 기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죠. 지들이 살 때는 기대, 그리고 지들이 팔 때는 의구심.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건 지금 메이저들 기본 룰이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현재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삼중거를 겪어버리는 셈이 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제로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뒤에 슬금슬금 간다라고 얘기 듣더니 VM 같은 종목들도 어저께 반도체들이 그렇게 깨지는 와중에도 어제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 올라 들어갔죠. 어제 GST 이런 종목들 어제 이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SNS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이게 정말로 얼마나 좋은 종목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런 종목들 이거는 파시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전에도 굴고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버티는 종목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미 이전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는 기존에도 과거에 이제 한화, 그전에는 한화비전이었었죠. 이제 한화비전이라는 경쟁업체 때문에 경쟁업체에 등장을 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데칼코마니 형태로 계속 돌았던 거, 이게 나왔을 겁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 타고 그래서 좀 빛을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비전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비전이 한미 반도체의 이 실적을 잡아먹은 만큼 당장 이 실적 자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비전의 한미 반도체의 실적을 잡아먹은 만큼 뭐 어디선가 새로 뚫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 뚫어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를 뚫어버리면 되는 거죠. 마이크론은 원래 하고 있던 애들이고 원래 하던 데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데니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몫은 이 주가 여기 실적 전망치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여기 하나비전이 잡아먹는 만큼 빠질 거란 얘기입니다. 요 빠져 내려가면 요걸 채워놔야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고요. 그게 이제 그나마도 이제 반도체가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몰라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매도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농하죠.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공매도를 패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미 다 나와 있던 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되돌아 들어가야 셋에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셋에 올라가는 게 이게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경우는 한미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윗선에 첫 번째 있는 거 요건 없어지는 겁니다. 요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돼요. 실적도 아웃돼 버렸고요. 이거 안 돼버리고요. 이제 잘 해서 늘어난다면 요 정도 선에서나 이제 받아서 아래 내려오는 이런 쪽에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잠깐 동안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올라 들어오긴 했는데 다시 또 예전과 같은 경우는 주도의 형태로 들어가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케이스 어저께 이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요런 종목들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갈 때는 최근에 뭐 유니테스트나 DI나 이런 애들처럼 이제 새로 뚫고 들어가는 기대가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도 그렇죠. 새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구워지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체로 본다 그러면 아도치거나 양쪽 다 들어가 있거나 하는 이런 종목들을 핵심적으로 잡아 들어가셔야 반도체에서 제대로 공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침 시간에 일단 뭐 오늘도 일단은 뭐 바이오가 일단 오늘도 오전에는 뭐 오후 들어가서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전은 일단은 기존에 반도체를 머리로 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주도주 쪽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저가 쪽에서 당겨 올린다라는 이런 측면인데요. 우선 한미 반도체 여기서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덜어낼 준비를 미리 해두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현재 넥스트에서 거래되지 않는 한미 반도체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8시 47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어제는 이제 대형 라인들이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다음 2선 종목들이죠. 이제 어저께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빅네임들 종목들의 슈팅이었었잖아요. 빅네임들 종목들이 이쪽에 있는 라인들 종목들이었죠. 이쪽에 슈팅이 났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다음 이제 중견급 2선 라인들 종목 차례죠. 이제 툴젠 같은 종목 보이고요. 나이백도 보이고 한올바이오 파마 보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자 피할 건 피하고 노릴 건 노리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